자, 그런 말이 있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에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누구나 계획은 있습니다. 돈을 이만큼 벌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그냥 허울뿐인 계획이었다라고 밝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오늘 제 영상에서는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누구나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계획. 그러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잘이 아니라 이루어지긴 너무나도 힘든 것. 그거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조금 깊이 생각해보고 나도 저러지 않나? 뭐 이런 정도의 좀 공감만 할 수 있어도 주식을 터무니없게 실패하는 그런 확률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이제 수익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 한번 나도 주식이란 걸 해보자. 그래서 한번 나의 미래를 좀 이렇게 가꿔가 보자. 내 돈을 좀 불려가 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식을 시작을 하죠. 근데 첫날에 수익이 막 납니다. 진짜 운이 좋으면 하자마자 상한가 맞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루 뭐 지나니까 수익이 나고, 뭐 그거를 이제 한 달 베이스로 해보니까는 수익이, 야, 봐라, 내가 1000만원 가지고 있는데 한 100만원 정도 났네. 야, 이거 뭐 이번 달에 진짜 운이 좋아서 많이 났다고 쳐도 한 이 절반 정도만 내서 한 50만원 정도만 내가 그냥 매달 낼 수 있으면, 야, 그럼 600만원이잖아. 그럼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1년 뒤에 1600만원이고, 자, 그리고 그 1600만원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1년 뒤에는 그게 뭐 한 2600만원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는 뭔가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온다. 그래서 엑셀을 켭니다. 엑셀을 켜서 복리를 해요. 1000만원을 가지고 5% 수익을 내면 1050만원, 1050만원을 가지고 또 5% 수익을 내면은 뭐 1100 얼마, 이런 식으로 수익 금액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주식은 역시 복리네. 이걸 매일매일 수익을 이런 식으로 내서 복리를 하면 얼마가 될까? 이러면서 막 계산을 열심히 합니다. 엑셀을 켜서요, 매일 단위로 막 복리 계산을 하고, 막 1년 단위로 계산도 해보고요. 그리고 2, 3년 단위로도 해봅니다. 왜? 한 2, 3년 뒤에 차를 사야 될 것 같고, 막 결혼하면서 집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래, 내가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 2, 3년 뒤에 얼마가 될지를 한번 계산해보자.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내가 지금 한 달에 10%를 냈으니 한 5% 정도만 해볼까? 한 달에 5%? 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 보수적인 성향인 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조금 욕심 있는 분들은 매달 한 20, 30%씩 내고 막 이러면은 1년 뒤에 얼마가 되고, 2년 뒤에 얼마가 되고, 그래, 내가 1000만원을 했는데 2년 뒤, 3년 뒤에 한 3억이 될 수 있네. 자, 한번 해보자. 해보자가 아니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자기 계획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의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때로는 더 벌 수 있고, 때로는 덜 벌 수 있고, 때로는 잃을 수도 있는 게 주식이고요. 이건 진짜 잘하는 케이스일 때. 못하는 경우에는 벌다가 물리고 벌다가 물리고 이러면서 이제 버는 비율은 조금 줄어들고, 물리는 비율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계좌가 잠식이 됐다는 건 내가 가진 돈 모두가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이제부터는 그냥 겁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주식을 접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는 물리기 싫은데, 야, 물리는 거 안 하려면은 손절을 잘해야 된대. 그러면 벌다가 손절하고, 벌다가 손절하고, 벌다가 손절하고. 처음에는 버는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점점 손절 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손절만 하다가 그냥 돈을 쭉쭉 까먹어서 소위 말하는 계좌가 녹는다고 하죠. 아이스크림 녹듯이 사르르 녹으면서 그냥 깡통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죠. 이게 왜 그러냐?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누구라도 계획은 있어요. 뭐 매달 이만큼 벌어야지, 뭐 손절은 이렇게 해야지, 물렸을 땐 어떻게 해야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굴러가는 게 문제고, 내 예상치를 항상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주식시장이죠. 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는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지금 만약에 그 계획을 입각하여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주식을 이제 막 몇 달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계획 전면 폐지하시고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상승장이잖아요. 잠깐 이렇게 휘청하는 것 같더니 또 우리 시장은 계속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는 그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러다가 언제 갈지 모르는 건데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승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는 누구도 알고 있어요. 초등교육, 중등교육만 받으면은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할 것이고, 지금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만 봐도 많이 오른 상태네 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그래,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한번 오를 때까지 한번 끝까지 해보다가 만약에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그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때 손해보고 나오자, 좀 튀자. 자, 그런 말이 있잖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내가 지금 이제 머리 꼭대기에 있을지언정 이게 좀 떨어졌을 때 어깨쯤 가면은 그냥 팔면 되잖아. 떨어질 때 빨리 팔고 도망가야지 라는 그 계획. 지금 상승은 내가 온전히 누리고 밑에 떨어질 때는 재빨리 팔고 나와서 나는 이익 실현을 해야지. 소위 말하는 익절을 해야지 라는 이 생각. 이 생각이 계획이라면, 이게 계획이라면은 그 계획은 이루어지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능력껏 알아서 대응을 하는 것이지 그게 계획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가 되게 똑똑한 줄 알거든요. 다른 사람하고는 뭔가 다른 줄 알아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바보처럼 주식을 하지?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하락할 때 계속 붙잡고 있다가 그냥 초가상관 태우느니, 나 같으면 조금 그때 벌어둔 거 반납을 하더라도 빡 손절하고서 안 좋은 하락장은 피해 있어야지, 그런 계획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계획이 뭡니까? 이제 계획대로 될 수 없으니까 계획이에요. 떨어질 때 이게 다양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너무나도 큰 폭으로 갑자기 떨어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욕심을 부리다가 그 계획을 못 지키게 된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은 이제 진짜 계획대로 탁탁탁 했어요. 딱 팔고 나왔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네? 야, 그래서 이제는 진짜 다시 들어가도 되겠다. 야, 이제는 다시 상승장이 올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조금 담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진짜 본격적인 하락장의 시작이어서 그때부터 완전 더 심하게 콱 물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경우로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계획이 그냥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거의 90% 정도는 그렇게 오를 때 벌고 내릴 때 더 크게 잃어요.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 오를 때 벌고 내릴 때 하락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내릴 때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조금씩이라도 이익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오를 때는 벌고 내릴 때는 잠깐 떠나 있어야지라는 그 계획을 실천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인과관계를 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5%씩 계속 벌어야지, 이것도 5%씩 벌면 나중에 3억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잘하는 투자를 해서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3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금액이 3억이 돼 있는 거고, 월 평균으로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5%씩 낸 거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5%씩 벌면은 3억이 된다,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왜 반대가 되느냐, 결국에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전혀 가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인데, 주식하는 사람들, 특히 초보자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 주식 어려운 거 알아. 지금 네 말 들으니까는 공부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진짜 어려운 거 알아. 근데 좀 있지 않을까, 길이? 나처럼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주식 공부 많이 안 하고 어떤 주식이 있는지 이렇게 잘 들춰보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도 좋은 주식 하나 잘 잡아가지고 그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그게 이렇게 쭉 올라가서 내가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을 공부하는 거는 비용입니다, 비용. 내가 들여야 될 시간, 내가 들여야 될 노력, 이런 비용적인 측면으로 계산을 하고, 내가 걷어들이는 수익을 이제 결과로 본다면 비용 대비 결과,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가 마치 주식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 나는 비용을 덜 들이고 더 높은 효율을 추구해보자. 저비용 고효율, 그러니까 가성비 쩌는 주식을 한번 해보자. 나 그렇게 큰 부자 될 생각 없어. 누구처럼 뭐 100억 벌고 200억 벌고 그런 정도의 부자가 될 생각은 없는데, 내 계획은 말이지 그냥 요 정도 노력 조금 해서 수익을 좀 그래도 많이 내는 거를 해보고 싶다, 그게 내 계획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계획이 될 수 없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도둑놈 심보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주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제 고수가 되고 잘하려고 그러면 공부는 기본이고요, 연습도 해야 돼요. 훈련도 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유튜브에서 격투기 관련된 영상들을, UFC 막 그런 격투기 영상을 매일매일 보고 밤새도록 본다고 해서 내가 격투기 UFC 대회 나가서 뭐라도 될 수 있겠어요? 주먹 한 대라도 피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내 몸을 일단 좀 굴려야 돼요. 시간을 투여해야 됩니다. 노력을 좀 들여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주식 시장에서 많은 경험치를 쌓아야 되고, 단순한 그 경험이 아니라 이기는 그런 위닝 멘탈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이기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기는 습관이 그냥 나오지 않죠. 정말 피땀 어린 훈련과 노력과 시간과 비용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라고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순간, 그분은 이제 뻔한 거예요.
언젠가는 그 마음이 독이 돼서 이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를 보고 떠나던가, 아니면 언젠가는 그래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네, 지금이더라도 한번 열심히 여기 내가 한번 매진해보자 라고 해서 환골탈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경험의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잃은 것들은 굉장히 많겠죠. 시간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너무 많은 것을 잃겠죠.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저는 10년 남짓 주식을 했지만 초반부 한 5년 정도는 이런 식으로 날렸어요.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중간에 좋은 인연이 있어서 좀 완전 180도 다른 방향으로 주식을 꾸려나가고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 처지가 됐지만, 그거 못해가지고 말아먹은 얘기하고 있고 망한 얘기하고 있고, 막 한때 내가 막 그랬네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팔아서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분의 뒤를 이으면 안 되겠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90% 이상은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있잖아요. 본인이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생각하는 이 세 가지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진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뭔가가 좀 좋은 결과가 쌓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가지 되게 뻔한 얘기를 하면, 주식을 농사에 자주 비유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뭐 농사 기법이라고 기법화 시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농사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농업 노하우, 농사 노하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그리고 그 땅에 내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들이는 노력들, 아니면 이제 뭐 자본을 투여해서 사람을 써가지고 뭘 한다던가, 어쨌든 뭔가 여기에 뭔가 행위들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거는 평당 얼마의 수확을 올려서 그 다음에 하나의 작물당 얼마씩 팔아서 돈을 얼마씩 벌어야지 라는 그런 계획은 있을지언정, 그 농사라는 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딱 뚜껑을 깠을 때 내 계획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뭐 어떤 때는 정말 대기근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되게 풍년이 될 수도 있고, 너무 풍년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풍년이어서 상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돈이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게 농사고, 그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내 노하우와 내 자본과 내 땅, 뭐 이런 것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내가 뛰어난 농사꾼이 되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농사의 결과물이잖아요. 주식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이 딱딱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한껏 끌어올려서, 땅이 100평이었던 사람이 10,000평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더 굴리고 노하우를 점점 더 갈고 닦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열심히 했더니 이만큼의 소득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거를 목표로 해서 막 하고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주식이 너무 어렵고 재미없게 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할 줄 아는 사람들도 그거를 좀 인과관계를 바꿔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주식을 할 때는 무조건 뭐 2배 이상을 노리고 하세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어쨌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게 먼저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제 유튜브에서는 시종일관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노하우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노하우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도 들여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혼자서 그걸 열심히 하면은 물론 돼요. 시간이 막 5년, 10년, 15년 지나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잃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앞단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안전바 역할을 해주고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투자 클럽이고, 이 클럽이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하니까는 제 영상들 보시고서 클럽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신데, 바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클럽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왜 이게 누구라도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인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많은 영상으로 알려드린 게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거기에 영상이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머니버디에 올라오는 영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영상이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조바심을 가지면서 그걸 안 봅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좀 어려우니까 보다 마시는데, 처음부터 보세요. 처음 영상이 급등주에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뭐 호가창, 뭐 기술적 분석, 뭐 투자 마인드,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알려드렸어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이 알려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거는 좀 내가 너무 억울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그 어니스타 주식 비드업 영상들 가능하면 처음부터 쭉 보시고요. 아니면은 인기 영상들 이렇게 유튜브에 추천 뜨잖아요. 그것들부터라도 쭉 한 10개, 20개 정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 이래서 머니버디가 계속 자기 실력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마음속으로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캐치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좀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채널 구독, 알람 설정, 옆에 있는 어니스타 주식 비드업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